네, 2022년 5월 1일 이정훈입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 비율이 너무 적어서 이 대통령 선거에 불만을 품은 세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통령 선거, 극단적으로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취임 이후에 탄핵시키고 다시 대선을 하자,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시작된 게 뭐냐, 반 윤석열 구도를 만들어서 제2차 대선 대통령 선거를 하는 운동이 벌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0.73%포인트가 낳은 제2차 대선, 오늘의 제목이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윤석열은 무서워라는 프레임 씌우기가 시작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5월 1일, 오늘 노동절이죠. 왜 노동절이라고 하느냐, 세계가 다 노동절이니까 합니다만은, 글쎄, 오늘 서울과 부산 등 전국에서 4만여 명의 노동자 시위가 있었습니다. 민노총이 주도했죠. 서울 집회대자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까지 행진했습니다. 이걸 주도한 거는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입니다. 양 위원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공과 민간 구분 노동자를 갈라치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에 맞서 투쟁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과 해고의 위험 없는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요구했습니다. 저는요, 전 노동자거든요. 전 노동자라는 말 안 씁니다. 저는 제 첫 직장인 조선일보에서는 노조에 가입했는데, 두 번째 직장인 시사저널, 세 번째인 동아일보에 와서는 노조에 가입 안 했습니다. 저는 기자지, 난 노조원 아니다라는 게 제 프라이드였습니다. 근데 그건 내 노조에 가입 안 했지, 제 신분이지, 계급이지, 뭔 좋습니다. 제가 경영자였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봉급받는. 그러면 누구는 노동자고 누구는 비노동자입니까? 글쎄, 경영자들도 사실은 봉급받으니까 노동자들이지. 공무원도 그렇고. 경영자? 오나 정도 몇 사람 빼고라면? 왜 노동자와 비노동자로 자꾸 갈라치지? 대부분이 노동자인데. 그리고 이들의 주장을 보면서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노동권을 보장해달라. 그걸 차별 없이 한다는 말은 이해되지만, 차별을 없애라고 자꾸 평등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노동자지만 굉장히 불편하고 거짓말로 들립니다. 우선은 사람이 타고난 DNA가 달라요. 키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머리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물론 그 후천적인 교육 요소도 가미가 돼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만, 키 큰 사람은 농구하기 좋은데 키 작은 사람은 농구하고 싶어도 어렵잖아요. 물론 민한 가드는 될 수 있겠지만, 그죠? 능력이 다른데 그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자꾸 하지 말라 하면 어떡합니까? 기회의 균등을 줘야지. 이 노조들도요, 똑바로 해야 됩니다. 자, 해고 위협 없는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가 세상에 있습니까? 참. 제가 착하고 똑똑하고 이쁘고 집안 좋고 건강하고 그런 사람이 있느냐 찾아와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좋고 다 좋고 하는 거는, 그건 있다면 하나 있는 거고, 그거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너무너무 센 겁니다. 그걸 모든 노동자들이 다 가지자고 하는 건 거짓말이죠. 이런 식으로 노동운동을 하게 되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쟁이 있는 건데, 왜 경쟁을 하지 못하게 차별 없애라고 합니까? 이런 주장을 진짜 우리 민노총에서 하고 싶다면은, 거기는 노동당, 조선노동당이 이끄는 김정은한테 이런 요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북한의 노동자들은 과연 행복하고 잘 지내는지, 진짜 그들의 속마음을 들어보든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시간 유연화, 최저임금 차등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날을 세우고 있는데, 노동시간 유연화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노동자입니다. 저는 그 전에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기 전에 지금 서울 광장동에 가면 극동 아파트가 있어요. 한강변에. 거기서 노가다 해봤어요. 그땐 젊은 이씨였죠. 이씨. 뭐 했는가 하면은, 그 아파트 한
그 붙박이 그 장 재료를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공사용 엘리베이터가 안 돌아가면 지고 올라갑니다. 지고 올라가다 계단에 꽉 받으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 떨어뜨리면 깨지니까 막 쩔쩔매고 20층짜리라고 기억하는데 그거 짊어지고 올라가고 설치하고 했는데 힘들어요. 무거워요 진짜. 엘리베이터 없이 지고 올라가면 죽겠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근데 그거 하다 제가 두 가지 기억나는 게 있는데 노동을 하게 되면은 밥을 좀 빨리 먹고 참도 먹거든요. 밥만 먹으면 자요. 지난번 강호동 씨가 자기 씨름할 때 뭐 하고 싶은데 운동이 하도 힘들어서 틈만 나면 저절로 잠들었대잖아요. 자고 운동하고 밥 먹고 그거밖에 없었다는데 노동을 해보니까 육체노동 해보니까 먹고 자고 외에는 뭐 사람이 단순해지는 거고. 두 번째, 매우 일이 힘든데 야 요거 3일 동안 한 일 분량인데 재료 다 갖다 주고 이틀 만에 하고 돈은 똑같이 줄 테니까 하루 놀래면 놀아 그러면 이틀 내에 해버립니다. 그걸 뭐 현장에선 돈 내기라 그러던가 그러는데 그렇게 할 때 일의 효율이 확 올라갑니다. 힘들긴 힘든데 이상하게 신바람이 나요. 저는요 노동시간을 자꾸 뭐 줄이는 게 아니라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 목표를 주면은 훨씬 효율이 올라갑니다. 저는 그 기업에서 가끔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상금을 걸거나 또 비자금을 걸고 딱 하면은요 굉장히 일의 스피드가 올라갑니다. 제가 기자하면서 마감 때 기사 진짜 잘 써집니다. 집중을 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기사 쓴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와르르 해버리거든요. 평시에는 그게 잘 안 돼요 저희도. 그래서 노동시간을 유연성 있게 해주는 게 저는 훨씬, 그리고 일 열심히 하는데 그 다음에 놀아라 그러면 그게 훨씬 낫죠. 훨씬 질 좋은 제품이 나오는데 왜 자꾸 노동시간을 징징징징 징그럽게 해가지고 어렵게 만드느냐고요. 효율성 떨어지게. 그렇게 가는 데도 있고 이렇게 돈 내기로 가는 데도 있게 여윤성을 둬야지. 그 다음에 중도재해처벌법. 야,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대한민국 때릴 수 있는 이스칸데르 에이타킴스 북한반 만들어서 우리 위협하게 됐으니까 그거 만약 사용해서 우리가 잘못되면 중대재해 일어난 거잖아요. 문재인 처벌해야죠. 국방부 장관 서욱 처벌해야죠. 국가안보실장 누굽니까? 서훈, 정의영 처벌해야죠. 그거 할 거예요? 참 노총도 답답합니다. 민노총. 이 산업이 있어야 경제가 있고요. 경제가 있어야 노동이 있는데 이 산업을 죽이도록 하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이잖아요. 저도 취재하면서 위험한 현장 많이 들어가 봤습니다. 뭐 칼 맞을 수도 있고 주먹 다짐 날라오는 현장도 가봤습니다. 그거 법이 날 지켜주고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지켜주잖아요. 제가 이럴 거 피하는 거죠. 저는 노동 현장에서 사고 나는 거 압니다. 근데 노동자가 기민하거나 하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리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운도 물론 있고요. 근데 그게 일어났을 때 모든 책임을 지휘자, 오너한테 미루면 누가 어떤 지휘를 하겠습니까? 산업을 죽이고 경제를 죽이자는 거지. 자기 책임도 있는 겁니다. 나라 망친 문재인 대통령 처벌할 수 있나요? 못할 거 아닙니까? 이제 전국 16개 시도에서 다 이런 시위를 하는 모양인데 저는요 이렇게 민주노총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은 이럴 거야 하고 탁 프레임 씌워놓고 악마화 해가지고 지금 검찰에서도 검찰을 악마화 해갖고 검수완박 추진하는 문재인 정권처럼 민노총이 이렇게 나온다면 이건 대한민국 재건에 큰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이제 진짜 대한민국에 필요한 거는 노동계를 손을 보는 겁니다. 그걸 보려면은 강력한 공안검찰이 필요해요. 근데 검찰 죽이기로 가고 있죠. 공안검찰이 있어야 경찰도 움직입니다. 경찰은요, 제가 이리저리 취재를 해보면 경찰은 양다리 걸치는 경우가 많아요. 정보할당하기 위해서 노동계도 만나서 노동계한테 편도 들어주고 이쪽 편도 들어 왔다 갔다 합니다. 제주 해군기지 만들 때 그 제주 경찰들이 제주기지 만드는 쪽으로 갔나요? 아니죠. 우리 지역주민 편도 들어주고 그쪽에 정보도 갖다 주고 양다리 걸칩니다. 밀어붙이는 건 검찰이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조합 가보면은 대기업 노동조합, 현대중공업 같은데 노동조합 가보면요. 그게 하나의 웬만한 노조비만 받아서 움직이는 거대한 중소기업입니다. 중견기업입니다. 그 안에 또 노조라는 거 안에 노조가 있을 정도입니다. 경제는 생산성이 우선입니다.
생산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려면, 산업을 살리려면 인간의 이기심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가끔씩 인간의 탐욕이 문제다 그러는데 저는 탐욕이 인간 발전과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창 때 취재력이 굉장히 강했는데 저 같은 놈들을 거느리는 사람들이 있을 때 취재력이 올라가고 뭔가 이 거학과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기자들이 봉구만 받겠다 하고 근무 시간만 딱 채우고 이렇게 회사원처럼 갔다 가면은 우리 사회에서 부정부패는 검찰도 마찬가지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했다 그러는데 그 뒤에는 돈이 있었잖아요. 그 돈을 걸고 발견하면은 거기에 새로운 유럽이 원하는 산업을 할 수 있으니까 찾아보자 하고 나갔고 그걸 해내면서 하는 과정에서 신대륙이 발견된 거고 인간의 탐욕이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비행기를 지금 타고 많이 다니는데 이 비행기가 뉴욕에서 파리까지 대서양을 논스톱으로 비행한 건 최초가 린든버그가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몇 사람들이 시도했는데 중간중간 섬에 내렸다 갔거든요. 린든버그는 33시간 만에 성공했어요. 이걸 할 때 그가 왜 했느냐? 이 사람은 소위 출신인데 그리고 이제 비행기 조종을 하는데 그때 이유가 뉴욕시티 호텔 소유자인 레이몽 오티그가 대서양 횡단하면 25,000달러를 주겠다. 오티그 상을 걸었어요.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4억 7천만 원쯤 됩니다. 이게 그때 큰 돈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해보려고 나오는 거죠. 목숨을 걸고. 이걸 하기 위해서 그동안 6명이나 죽었고 아무도 못했거든요. 8년 동안. 오티그 상을 못 받았는데 린든버그는 지도도 그러니까 다 버립니다. 왜냐하면 무거우면 못 날아가니까. 지도도 필요한 부분만 하고 조명탄, 무전기 어차피 날아가면서 한참 거리가 육지랑 떨어지면 무전도 안 되고 자기가 하늘 보면서 위치 찾아가야 되니까 지도도 필요한 것만 하고 다 버리고 물도 자기 예비 연료도 안 씻습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조명탄도 안 씻습니다. 바다에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 아는 거 하는 거예요. 샌드위치 5조각 식사하고 오줌 많이 나오면 불편하니까 물도 1리터밖에 싣지 않았습니다. 참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연료도 딱 필요한 양만 실었습니다. 약간의 여유분만. 그 잠을 30시간 동안 안 잡니다. 독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군용 비행기를 많이 타봤는데 이 흐린 날 바다로 나가면요. 바다 색깔이 허옇죠? 뿌옇죠? 하늘도 뿌옇죠? 둘이 딱 붙어서 보여갖고 어디가 바다고 어딘가 하늘인지 잘 구별이 안 됩니다. 요즘은 이 비행기 안에 그 조종 장치가 있어 기계가 잡아주지만 린든버그 때는 그게 눈으로 보고 가야 되니까 힘듭니다. 그럼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다가 바다에 들어갈 수 있어요. 버티고도 일어납니다. 그걸 다 이겨내면서 가야 되는데 잠을 안 자고 가는 건 힘들어요. 이렇게 해서 린든버그가 받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요. 95년에 엑스프라이즈라는 게 있었어요. 엑스상. 그 엑스프라이즈 협회가 만들어져서 그 민간들이 만드는 건데 로켓으로 3사람을 태워서 100km까지 올라갔다 오는 거를 2주 동안 2회 반복하면 125억 원 주겠다 그래갖고 지금 이제 스페이스 X 또는 버진 같은 그런 기업들이 민간인들이 막 우주 비행을 도전하다 보니까 우주 산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죠. 돈을 걸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제가 경찰을 취재할 때 보게 되면 1계급 특진 딱 걸고 하면요. 강력부 형사들이 범인 잡아내더라고요. 진급과 상금을 걸고 군인들도요. 명예를 주고 훈장을 준다 그러면 목숨 걸고 뛰어듭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준다 그러면 내 목숨 왜 겁니까? 명예를 주고 진급을 준다 그러면 뛰어듭니다. 돈을 주거나. 그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운 승리를 이뤄내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다 못하고 똑같이 너 계급 상대되니까 봉급 똑같이 받아야 돼? 그게 어떻게 성립됩니까? 유능한 사람은 달리 대우해야죠. 자꾸 이렇게 노동 하면서 이 인간의 이기심을 부정하는데 이기심이 문명과 난제를 푸는 핵심이었습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전태일 다리에서 132년 노동절 기념식을 하면서 투쟁하지 않고 노동자의 권리가 저절로 주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경쟁을 하지 않고 인간의 문명과 인간의 난제를 해결한 적이 없습니다. 노동자만으로 대한민국과 세계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영국 대표는 퇴행적 노동관을 드러내며 자본의 탐욕을 자유민주주의로 위장할 게 예상되는 윤석열 정부라 그랬습니다. 퇴행적 노동관? 노동시간 유연화하고 최저임금 다양화하는 게 그게 퇴행적인가요?
이건 이기주의일 수 있죠. 이 노동자를 많이 위한다고 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소득주도 성장, 그 다음에 코로나를 이유로 돈을 많이 풀어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인플레가 되고 물가가 오르고 하면 경제는 죽고 많은 사람이 실직이 될 텐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문재인한테 물어야 될 걸 거꾸로 묻는 거 아닌가요? 자유민주주의를 위반한 게 누굽니까? 시장경제와 같이 가는 자유민주주의를 위반한 게 누굽니까? 자꾸 프레임을 윤석열 정부에 씌우고 있는데 악마화하는 겁니다. 자본의 탐욕을 자유민주주의로 하는데 자유민주주의는 그 탐욕을 이용해서 난제를 풀고 그 난제가 풀어지면서 갖고 오는 이익을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시스템이잖아요. 이렇게 하려면은 북한을 찬양을 하든지 북한이 못하면 북한을 비난해야 되는데 그건 안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노동자들 민노총이 움직이고 거기에 편승해서 특정 정당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또 여기에 편승해서 민주당들이 움직일 겁니다. 민주당 문재인 아바타들이 움직일 겁니다. 여기에서의 싸움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겁니다. 퍼펙트 스톰이 경제는 나빠지는데 그걸 이용해서 윤석열 정권을 붕괴시켜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문재인으로 돌아가면 잘할 것 같죠? 어려워질 겁니다. 간신히 기회 잡은 거 또 무너질 겁니다. 0.73%포인트가 나온 제2차 대통령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윤석열은 무서 프레임 씌우고 나서는 민노총의 도전. 이 퍼펙트성을 몰고 오는 이 세력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바로 보고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